2024년 3월 15일, 일본 센다이에 진도 7.3 대지진이 닥쳤습니다. 학교들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깔렸습니다. 도심은 아비규환이었죠. 그런데 딱 한 곳, 한국산 기술로 지어진 학교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852명 전원 생존, 부상자 0명. 그 학교 건설을 비웃던 일본 내진 설계 최고 권위자, 그는 딸이 살아 돌아온 걸 보고 서울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들을 살렸을까요? 세계가 경악한 그 기술. 지금 공개합니다. 잠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센다이시 재난안전청에서 30년간 근무해온 야마다 켄지라고 합니다. 올해로 50이 되었고 제 가족은 3대째 건축 관련 일을 해온 기술자 집안입니다.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 있어선 자부심 하나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제가요. 지금은 이렇게 조심스럽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그날의 충격 때문입니다. 작년 3월 15일 센다이를 강타한 진도 7.3의 강진은 단순한 자연재해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수십 채의 건물이 무너졌고 수많은 시민들이 대피소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 역시 밤새 현장을 돌아다니며 구조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들었죠. 제3고등학교 학생 전원, 무사 귀환, 부상자 없음.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로 제 딸 유미가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더욱이 그 학교는 1년 전 한국의 세이프빌드라는 무명 업체가 시공한 건물이었죠.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저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시의회는 제 의견을 묵살했고 결국 공사는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한국 회사의 건물이 유일하게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852명의 학생과 교직원을 지켜낸 것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서 꿋꿋이 서 있는 제3고등학교를 처음 보았을 때 제 몸은 마치 진동이라도 느끼는 듯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2년 전 여름 센다이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제3고등학교 신축 공사 입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최종 선정 업체는 한국의 세이프빌드사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외쳤죠. 말도 안 됩니다. 일본 내진 설계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검증도 되지 않은 한국 회사라니요. 사실 저에게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딸 유미가 다음 해부터 바로 그 학교에 입학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크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은 지진에 대한 경험도 데이터도 부족합니다. 이건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죠. 부장님, 이미 시의회 승인까지 마쳤습니다. 예산상 번복은 어렵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감독하겠습니다. 매일 현장에 나가겠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 미치코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 기술도 많이 발전했다고 들었어요. 유미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라서 그래 일본은 지진과 함께 살아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쌓여서 지금의 내진 기술이 만들어진 거야. 그때 중학교 3학년이던 유미가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한국 회사가 우리 학교 짓는다고요? 그래도 걱정 마. 아빠가 매일 공사장에 나가서 점검할 거야.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잡을 테니. 근데 아빠, 한국 회사들도 요즘은 잘한다고 들었어요. 두바이에도 한국 회사가 지은 건물 많고. 그 말에 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유미야, 빌딩 짓는 것과 지진에 버티는 건물은 다르단다. 특히 학교처럼 아이들이 많은 곳은 훨씬 더 신중해야 해. 일본은 1995년 고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며 피와 눈물로 기술을 발전시켜 왔어. 사실 저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신입 시절
고베 대지진 현장에서 붕괴된 학교 건물 속에 갇힌 학생들을 구조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그때 제가 품에 안고 꺼낸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유미와 같은 또래였죠. 하지만 이미 숨이 멎은 채였습니다. 그 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학교 건물의 안전성만을 연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제 딸이 다닐 학교를 한국 회사가 짓는다니요? 그날 밤 저는 세이프빌드라는 회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200명의 중소기업,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활동, 일본엔 첫 진출, 역시나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이들의 공법 이름도 처음 듣는 것이었죠. 생명금을 공법. 도대체 무슨 장난 같은 이름인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센다이시 재난안전청의 야마다입니다. 제3고등학교 건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은 밝은 목소리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아, 야마다 부장님. 저는 현장 소장 박준호라고 합니다. 박 소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진도 7 이상의 지진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는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직접 경험은 없지만 그것 봐요.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대화는 싸늘하게 끝났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너무 강하게 나간 거 아니에요? 유미가 걸린 문제야. 내가 잘못 판단할 순 없어.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9개월 후, 그 한국 회사의 이상한 설계가 어떻게 852명을 살릴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첫 주, 저는 약속대로 매일같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아침 7시,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즈음이면 저는 이미 철문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현장은 아직 조용했고 작업자들은 무거운 공구를 정리하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죠. 안전모를 눌러 쓴 채로 설계도를 펼치고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박 소장님, 이 철근 배치도를 보세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제가 묻자 박준호 소장은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저희 생명금을 공법의 핵심입니다. 보통 철근은 격자 형태로 배치하지만 저희는 거미줄처럼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구조입니다. 거미줄이요. 저는 피식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건축이 동물원입니까? 일본 표준은 90도 격자 배치입니다. 그건 100년의 지진을 견디며 입증된 방식이에요. 하지만 야마다 부장님, 이 방식은 지진 에너지를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과잉 설계는 오히려 구조를 약하게 만들어요. 일본 기준대로 하세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서 꺾이지 않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장님, 한 번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저는 3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당신은 몇 년이죠? 15년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군요. 제 경험을 믿으세요. 그날 오후,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럭에서 붉은색 철제 구조물들이 잇따라 내려졌고 작업반장이 설명했습니다. 생명 프레임이라는 구조물입니다. 벽 내부에 설치해서 지진 시 건물 내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라 합니다. 설계도에 없잖아요. 저는 당장 박 소장을 호출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저희 회사의 특허 기술입니다. 진동을 감지해 자동으로 전기가 끊기면 기계식입니다. 스프링 장치로 작동.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쓸데없는 장치에 예산을 낭비할 시간에 기둥 하나라도 더 튼튼히 세우는 게 낫죠. 하지만 부장님, 만약의 상황을, 일본은 만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무너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젊은 한국 기술자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야마다상, 이거 우리 사장님이 꼭 넣으라고. 사장이 뭘 압니까? 현장도 모르면서. 분위기는 차가워졌고 현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번졌지만 그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저를 향한 시선이 따가웠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내 미치코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한국 사람들 말을 안 들어.
자꾸 자기들 방식만 고집하니까 문화 차이도 있겠죠. 이건 문화의 문제가 아니야. 기술의 문제야. 그들은 진짜 지진을 경험하지 않았잖아. 시간은 흐르고 9월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공사는 예상보다 빨리 진척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가 보기엔 이상한 부분도 늘어났습니다. 계단 너비가 왜 이렇게 넓습니까? 대피시 병목 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공간 낭비입니다. 그 공간으로 교실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은 튼튼한 구조가 보장하는 겁니다. 10월엔 창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수 필름을 덧댔다고 했죠. 왜 멋대로 바꾸는 겁니까? 유리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창틀도 진동 완충 장치가 또 돈이죠. 예산 초과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때 박 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부담합니다. 뭐라고요? 추가 안전 장치는 전부 저희 회사가 자체 부담합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료로 한다는데 딱히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슨 속셈이지? 11월 유미가 학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딸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아빠, 새 학교 정말 특이해. 특이하다고? 응. 벽에 빨간 선들이 있고 계단도 넓어. 교실마다 비상벨도 2개씩 있고 쓸데없는 것들만 많구나. 선생님은 안전해 보인다고 하셨어요. 저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 진짜 안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 12월 공사가 막바지에 이를 즈음 이번엔 옥상에 헬기 유도 장치를 설치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헬기라뇨? 학교에 대형 재난시 구조 헬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일본 학교 중에 헬기장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과잉이에요. 그 순간 낯선 인물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이프빌드 대표 김진수입니다. 차장이 직접 나타난 것이었죠. 저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습니다. 야마다입니다. 부장님께서 많이 우려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잉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뜻밖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부장님은 가족을 잃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20년 전 제 동생이 대구 지하철 화재로 죽었습니다. 구조는 도착했지만 대피로가 막혀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과잉이라고 하셔도 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맞다고 믿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짓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2024년 2월 학교는 드디어 완공됐습니다. 개교식 날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학교였지만 제 눈에는 어딘가 이질적인 설비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녔고 유미도 친구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학교 멋지지? 박 소장은 조용히 다가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필요 없을 겁니다. 그가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장님, 정말로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46분 저는 센다이 시청 5층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내진 설계 검토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 너머로 따뜻하게 비쳐들고 있었고 저는 잠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 했습니다. 탁! 처음엔 누가 책상을 툭 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 커피잔이 잔잔한 파문을 그리며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진이다. 일본에서야 흔한 일이죠. 저는 차분히 책상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멈출 거라 생각했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흔들림은 점점 강해졌고 마치 지하에서 거대한 괴물이 기어 나오는 듯한 굉음이 퍼졌습니다. 후르렁, 콱콱쾅. 건물이 마치 고통을 호소하듯 신음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책장이 무너지고
컴퓨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책상 다리에 몸을 고정한 채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강진에선 섣불리 움직이면 더 위험하기 때문이죠. 1분. 지진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1분 넘게 지속되는 지진은 대재앙입니다. 쾅! 창문이 산산이 깨지며 유리 파편이 흩날렸고 바깥에선 터지는 듯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가스관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단 하나의 이름만 떠올랐습니다. 유미. 지금쯤이면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반대했던 한국 회사가 지은 그 건물 안에요. 제발 무사해야 한다. 흔들림이 다소 잦아든 순간 저는 책상 밑에서 나왔습니다. 사무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바닥은 유리와 책, 컴퓨터 파편으로 뒤덮여 있었고 벽에는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진도 7.3. 진원은 해저 40km. 누군가 외쳤습니다. 50년 만에 강진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미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기지국이 마비되어 전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함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딸이 학교에 있어요. 부하 직원이 제 팔을 붙잡고 말렸지만 저는 뿌리치고 계단을 내달렸습니다. 5층에서 1층까지 그 어떤 규칙도 고려하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밖은 지옥이었습니다. 도로는 갈라져 있었고 몇몇 낡은 건물은 아예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전신주가 쓰러져 전선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차량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학교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km, 제 나이 58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유미야, 제발. 달리면서 저는 평생 해본 적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종교가 없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신에게 빌었습니다. 사람만 있어다오. 다친 곳 없어야 한다. 길은 온통 무너진 담벼락과 갈라진 아스팔트, 혼란에 빠진 사람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응급차의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비명, 경적 소리까지 이곳은 전장이었습니다. 10분이 흘렀을 무렵 멀리 학교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센다이 제3고등학교가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아니, 단지 멀쩡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서 붉은색 구조물들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난했던, 쓸데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 생명 프레임이었습니다. 마치 건물을 보호하는 외골격처럼 붉은 구조물이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운동장 쪽으로 다가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이 차분히 줄을 서 있었고 선생님들이 명단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유미야?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 순간 인파 속에서 한 소녀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교복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는 멀쩡했습니다. 한 곳도 다친 데 없이. 괜찮니? 어디 안 다쳤어? 응. 우리 반도, 다른 반도 모두 괜찮아. 한 명도 안 다쳤어.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진이 나자마자 벽에서 붉은 철골이 튀어나왔어요. 선생님이 그 통로로 나가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계단도 넓고 비상벨도 바로 울리고 30초도 안 돼서 밖에 나왔어요. 30초? 전교생이 30초 만에 그 순간 확성기로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교생 852명, 교직원 47명 전원 무사 확인, 부상자 제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도 7.3의 지진에서 이 정도 규모의 인원이 부상자 하나 없이 대피했다는 것은 제 경험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야마다 부장님. 돌아보니 박준호 소장이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여전히 침착한 얼굴이었습니다. 따님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려서 어떤 말도 나올 수 없었죠. 저 붉은 구조물은 생명 프레임입니다.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면 0.3초 안에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이 구조물은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도 멀쩡하잖아요. 그게 생명그물 공법입니다. 거미줄처럼 배치된 철근이 진동 에너지를 분산시켰어요.
벽도 창도 모두 탄성 구조라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부장님께서 과잉이라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요. 그때 한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야마다 부장님, 전교생이 2분 안에 대피했습니다. 훈련대로만 하니까 정확히 움직였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2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구조물 위로 비추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박 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희는 무너져도 살아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너질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했기에 가능한 설계입니다. 그 순간 제 30년의 신념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습니다. 지진이 무너뜨린 것은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 제 오만함, 그리고 일본 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까지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재난 상황 보고서가 시청으로 속속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망연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센다이 제1고등학교, 본관 일부 붕괴, 학생 23명 부상, 2명 중퇴, 센다이 제2고등학교, 체육관 전면 붕괴, 학생 15명 매몰, 구조 작업 진행 중. 제 손은 마우스를 쥔 채로 떨렸습니다. 제1고는 일본 최대 건설사가, 제2고는 센다이시가 자랑하는 중견 기업이 시공한 학교였습니다. 모두가 신뢰하던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무 피해도 없었던 건 바로 그 작은 한국 회사가 지은 센다이 제3고등학교였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세이프빌드 임시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준호 소장이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야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그 순간 저는 두 다리를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부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박 소장이 놀라며 급히 저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딸을, 아니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셔서 58년 인생을 살아오며 저는 한 번도 타인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처음으로 제 눈물샘은 무너졌습니다. 죄책감, 후회, 감사, 감동,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박 소장이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부장님도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시잖아요. 저도 아이가 있어서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기술 더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신 건지. 그때 문이 열리며 김진수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야마다 부장님, 오셨군요. 저는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김 사장님,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 사장은 따뜻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하시죠. 차가 한 모금 목을 타고 지나가자 그는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제 동생이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대학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된 새내기였죠. 불은 1호차에서 시작됐는데 제 동생은 6호차에 있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못 나왔습니다. 연기와 불꽃에 놀란 사람들이 출입구로 몰렸고 통로는 순식간에 막혔습니다. 제 동생은 출구에서 겨우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빨랐다면 살 수 있었어요. 저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튼튼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요.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 프레임, 생명 구물, 탈출 경로 전부 그때의 후회에서 비롯된 겁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기술을 만든 동기에는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술 일본 전역에 알려야 합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로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센다이시 긴급 대책 회의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같은 진도, 같은 지역,
그런데 세이프빌드가 지은 학교만 부상자가 없습니다. 우연입니까? 하지만 야마다 부장, 자네가 그렇게 반대했잖아.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요. 결국 센다이시는 모든 공공건물에 생명금을 공법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마다 센터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일방재기술교류센터의 초대 센터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제안하고 설계한 기관이었고, 그곳엔 한국과 일본의 젊은 기술자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센터가 문을 연 날, 김진수 사장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야마다 센터장님 덕분에 저희 기술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요. 그날 밤, 유미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나 결정했어. 뭘? 건축공학과에 진학할 거야. 사람을 살리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 우리 학교처럼, 김 사장님처럼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아빠가 전력으로 응원할게. 1년 후, 또 한 번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6.8. 그러나 그날은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중상자도 없었습니다. 센다이 시민회관에서는 2,000명이 30초 만에 대피하는 기적이 일어났죠. 야마다 센터장님, 믿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비결이 뭡니까? 기자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진짜 혁신은 시작됩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센다이 제3고등학교 앞을 지나갑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붉은 생명 프레임을 볼 때마다 그날의 교훈을 되새깁니다. 건물은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살아야 한다. 이제 이 말은 제 인생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박준호 소장에게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야마다 센터장님, 이번엔 쓰나미 대피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일본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웃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번엔 제가 배우러 가겠습니다. 저는 30년을 내진 설계 기술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국의 작은 건설회사로부터 진짜 기술이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무모하다고 여겼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 딸을 살린 건 숫자가 아닌 마음이었고 기술이 아닌 철학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고 진심은 오만을 이깁니다. 그것이 한국이 전 세계를 감동시킨 이유였죠.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감동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사람을 울리고 생각하게 하는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